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예전과 다른 호남 민심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입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해서 꼭 가족들께서 원하시는 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로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지난 4월 동안 호남을 향한 당이 달라진 모습을 거듭 강조하며 예전과는 다른 민심, 특히 20, 30대 청년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 규탄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대행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전과 달리 뜨뜻미지근한 지역 민심을 돌릴 도박으로 판단한 민주당은 조직세 규약과 함께 선거운동 기간 활용할 유세 차량을 점검하는 등 모레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당은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이 호남 민심에 미칠 여파를 분석하며 향후 선거운동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위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대선 후보들의 특별대담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이런 리더십의 철학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주민 삶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70년 성장 제일주의와 35년 양당 정치를 깨고 탈탄소와 녹색 대전환을 통해서 지방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 지역 분권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녹색 경제는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당 정치와 수도권 집중의 최대 피해자가 지방과 청년이라면서 지역의 녹색 산업 기반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청년들이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보다 더 중요한 지방 정부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꼬리표를 달지 않은 교부금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 분권 개헌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소멸 위기인 지방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녹색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들의 삶터는 어디냐?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공간에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과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까지 광주 1,510명, 전남 996명 등 모두 2,50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1,500명대 이상이 확진되는 등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현장 확인 절차를 마친 데 이어 현장 소장과 감리업체 등 입건자 10명과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과실 관련 책임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 마스크 480개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가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43% 확대하기로 했습니다.